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코너는 저번에 했던 대로 택시기사 읽어주는 택시기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약간 편파적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택시기사 아니신 분들은 알아서 잘 들으시고, 요즘 이게 제일 핫하죠. 자율주행 택시 도입. 근데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이게 언제 기사는 9월 2일 기사인데, 그때부터 스크랩을 해놨는데, 택시가 들어오는데 한국은행이 왜 나서지? 근데 밑에 보시면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적셔. 차라리 뭐 국토교통부나 뭐 대통령이나 뭐 기재부나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왔으면 그럴 수 있어 하고 생각을 하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저런 것까지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나요? 처음 봤어요. 한국은행은 돈 찍어내고 인플레이션 같은 거, 물가 같은 거 관리하고 그런 데 아닌가? 물론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불가피하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많이 시험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뭐 미국, 중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어떤 지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전통 택시 방식이 우리나라는 90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0 몇 프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뒤쳐져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 택시가 너무 큰 재산으로 자리 잡아버려가지고 규제를 풀고 기존 면허를 매입해야 한다. 도입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보고 규제를 풀고 산업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미국, 중국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낙후되어 있죠. 광주에도 제가 저번에 새벽에 한 대 보긴 했는데 자율주행인지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있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조대 앞에서 한번 봤는데, 한국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 뭐 동네 몇 개, 저번에 뭐 강남으로 확대하나 했었는데 그 뒤로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심야에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낮에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땅이 좁고 차 막히고 하다 보니까 사고 날까봐 그 시간대는 못 내보내는 것 같아요. 벌써 떨고 있는 거죠, 덜덜덜. 기술 경쟁 뒤처지고 나중에는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 기술로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제조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우리 기술이 아니라 외국 기술로 우리 차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냥 테슬라 사면 되는데, 테슬라 주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하 패스. 뉴욕, 런던, 싱가포르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가 85%, 서울은 전통 택시가 9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승차 공유에 대해서 워낙에 개인 택시 쪽에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의 자율주행 택시 7,000대, 수요가 많은 8시부터 2시까지. 낮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딱 출퇴근 시간 끝나고서부터 차 안 막히는 시간에만 하면서 수요가 많은 시간에 한대요. 허허, 그게 정말 그럴까요?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과연 자율주행 택시가 왔을 때 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자율주행 택시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물론 우리 택시, 이런 전통 택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인데, 그게 빠지니까 택시비는 좀 더 싸질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되면 가스가 아닌 전기차로 돌릴 거니까 모든 택시들이 연료 소모도 줄어들 거고 택시비는 싸질 수가 있죠. 근데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는 절대 과속을 하지 않죠. 손님들이 뭐 좀 빨리 가달라 해도 듣지도 않죠. 손님들도 답답할 거고 우리도 답답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막 손님들이 뭐 쓰레기라든가 오버하이트, 뒤에서 이상한 행동들, 이런 저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여름 되면 맨발로 소파에 발 올려놓고 에어컨 앞에다 발 대고 막 거의 누운 자세로 가고, 막 남자 여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뭘 하는지 막 뽀뽀하고, 아래에서 손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안 나니까, 또 어쩔 때는 남자는 앉아있고 여자는 뭐 다리 펴고 누워있다는데 진짜로 누워만 있는 건지 뭐 다른 거를 물고 빠는 건지 모르지만은, 로보택시가 시행이 되면 그런 이상한 상황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진짜 어린애들 장난친다고 하얀 액체를 막 여기저기 뿌려놓을 수도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있어도 취한 사람들이 똥오줌 싸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아니지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왔을 때 그런 게 없을까? 말도 안 되죠. 더 심하죠. 지금 멋대로 막 아무데나 발 올리고 막 방구 끼고 트림하고 그 다음 사람 타면 환장하고, 아유야, 일단 적셔. 물론 자율주행 택시가 됐을 때 좀 안 좋은 점들 얘기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더 많죠. 일단은 가격이 싸지고,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겠지만 정착을 하고 나면 되게 안전한 운전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이 돈이고 이 한 건을 1분이라도 더 빨리 끝내야 내 소득이 올라가고 하니까, 뭐 로보택시는 늦게 온다고 싫어하지 않으니까. 핀 이상한 데 찍었을 때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찾아가야겠죠. 나중에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 로봇 자율주행 택시가 찾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이 말 맞나? 하여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과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옛날에 어떤 머저리처럼 2년 뒤에 너는 실업자가 될 것이다, 그런 똥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놈도 있으니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말 나온 지가. 한국은행은 준비 없이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되면 택시 시장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택시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가격이 싸고 되게 안전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선호를 하겠죠.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선호를 하는 경우는 급할 때, 너무 급할 때, 아니면 자율주행 택시가 아무래도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걸 잘, 지금도 카카오 택시 못 부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못 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런 전통 택시를 찾을 것이고, 그래도 택시 기사들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겠죠. 자율주행 진입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아직 미국도 다 안 풀었는데 뭔 벌써부터 지구들이 자율주행 택시 테스트도 못하는 새끼들이. 아, 나 저런 거 보면 오지랖. 미국에 여기저기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돈을 받고 벌써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도 규제가 제대로 다 안 풀렸다고. 안 풀린 데가 너무 많다고. 근데 뭐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거 보지도 못한 국민들이 더 많은데 뭐 규제 푸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어. 차부터 만들어야 새끼들아. 현행 택시 총량제를 완화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해 독립적 상용 면허를 부여하는 방향. 난리 나죠. 저거 나오면 택시 총량제 완화는 해야 돼요. 서울도 그렇고 대구가 제일 심하다고 들었는데,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게 서로 좋고 불만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많죠. 대구가 제일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요 공급 차이가. 저걸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인가인데, 법인 택시를 없애든가 개인 택시를 줄이든가인데, 서로 자기 이런 소득 부분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죠. 택시회사 사장들도 잘 벌어먹고 잘 살고 있는데 냅둬도 저 개돼지들이 알아서 돈 벌어다 주는데 내가 왜 이 사업을 접어? 이런 거고, 개인 택시들도 70, 80 먹어도 할 수 있는 개꿀직인데 많이 못 벌더라도 택시 면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내가 이걸 왜 팔어? 나라에다가. 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총량제 완화가 쉽지 않죠.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배타적 영업권, 즉 면허를 매입해 개인 택시 비중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번에 그런 게 있었죠. 제주도 면허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8천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팔겠냐고 그거를. 아마도 제주도에서 빨리 먼저 시행을 해보려고 하나? 왜냐하면 거기는 외국인들도 많고 이런 도시들처럼 엄청나게 막히진 않으니까. 또 그런 자율주행 택시로 투어 택시를 만들 수도 있죠. 괜찮은데? 하루를 대여를 해서 뭐 얼마를 내고 투어 택시처럼 돌아다니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되게 비쌀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데? 비슷한 사례 호주. 정부가 우버 도입 이후 면허 가격이 급락, 최저 매입가를 보장하면서 기존 택시 면허의 99.7%를 매입한 프로그램을 들었다. 일단 한잔 합시다. 짠. 적셔. 와, 호주는 우버를 도입했다는 게, 우버가 들어왔다는 거야?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왔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우버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죠. 저기서 말하는 우버가 그걸 거예요. 외국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 승용차로 택시를 해요. 우리처럼 이 어플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면허 가격이 급락을 했을 거야. 최저 매입가를 보장했다. 저 최저 매입가는 절대 현 시세는 안 되죠. 만약에 광주가 지금 1억 5천이라고 치면 한 1, 20%뺀 가격 정도는 될 거예요. 못해도 아무리 높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거죠. 추진력이 좋네.
우리나라 같으면 막 머리 깎고 불 지르고 난리 날 건데 그런 사태는 안 와야 되겠지만 혁신 기술이 불러올 택시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 산업이 한창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여러 수립이 필요하다고 함께했습니다. 힘들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뭐 인사하는 거 말고는 녹화를 안 하고 있었더니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해요. 이 말대로 어차피 자율주행 택시는 언젠가는 들어와야 돼. 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갈 수는 없지. 택시 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 또 이거 갖고도 난리 나겠죠. 왜 우리 세금으로 이래저래 하냐. 그런 것 때문에도 뭐 택시 건당 무슨 세금을 먹여가지고 그걸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는 거죠. 택시한테 뜯어서 택시 면허를 매입을 한다? 뭐, 저 같은 경우요. 물론 저는 개인 택시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택시한테 뜯어서 택시를 매입한다? 이게 지금 이제 이후로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언젠가는 들어오겠지만, 시간은 5년, 10년 걸릴 것이고, 빨라야 5년이에요. 워낙에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했죠. 아마도 법인 택시가 먼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 택시들은 자기 차를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돌리는 거죠. 저는 그 방향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요즘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확정이 되고 뭐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지만은 이런 기사들을 보면 내가 생각이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했거든. 개인 택시들 자율주행 돌려놓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법인 택시들 다 실업자 되겠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예상이에요. 예상. 개인 택시들의 면허를 매입을 하겠죠. 이렇게 호주처럼 어느 정도의 최저 매입가를 보장해주고 99.7% 진짜 거의 다 매입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법인 택시들은 일단 번호판 값이 싸요. 막 몇억 하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밖에 안 해. 3천인가? 하여튼 몇 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택시를 돌리려는 회사가 그 회사의 번호판을 싹 사들이는 거죠. 뭐 30대 있는데 뭐 3천만 원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30대 3천만 원이면 9억밖에 안 해요. 물론 저는 9억이 없죠. 근데 그런 회사들은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 택시가 이렇게 호주처럼 아예 확 들어와 버리면 개인 택시고 이게 만약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따로 자율주행도 돌린다 너희들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개인 택시고 법인 택시 회사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택시의 점유율이 올라갈 거니까 처음에는 좀 불안함도 있지만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또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게 더 좋고 개인 택시도 소득이 줄어들 거고 법인 택시도 매출이 안 나오니까 기사들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죠. 아니 산학금도 못 채우는데 뭐하러 해요. 일부 이제 어르신들은 용돈 한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벌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지금도 100만원도 못 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분들은 더 못 벌죠. 그럼 법인 택시 회사도 망해요. 기사가 없는데 지금도 기사 없다고 난리인데
부산의 법인 회사는 벌써 폐업한 데가 있다고, 국내 최초로.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택시까지 들어와 버리면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겠죠. 끝까지는 못 버텨도. 법인 택시는 바로 망해요. 회사들은 기사들이 매출 안 나오니까 다 관둬버렸는데, 차라리 배달로 가버리고 버스로 가버리고 화물로 가버리고, 물론 버스랑 화물이 개인 택시보다 먼저 무인화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죠. 버스 같은 경우는 일정 노선을 도는 거니까 먼저 무인 자율 버스를 하는 게 훨씬 쉽죠. 안전 문제가 되게 크긴 해. 사고가 나면 크게 나니까. 하지만 그쪽이 먼저 도입이 되고 택시가 그 다음일 거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법인 택시 회사도 그래도 제값받고 면허판이라도 팔려고 그 회사들한테 팔 것이고, 개인들도 버티다가 저런 호주 99.7% 매입한 그런 것처럼 팔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진 않을 건데, 들어온다면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비슷한 기사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뿅. 이 글에 댓글이 재밌었을 거야. 야, 댓글 없애봤네? 야, 이 댓글 재밌게 잘 달았었는데, 사람들. 와, 이 새끼들 댓글 막아버렸네. 나쁜 새끼들. 여기에 있던 댓글들이 대부분 그거였어요. 한국은행 누구들이 뭔디 나서냐.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런 부작용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새끼들 막아버린 것 같은데. 뿅. 일단 착샷. 하나 더 탔나? 안 탔나? 소주를 전에는 이거 캔 하나에 소주 한 잔 정도 타가지고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한 잔 반 정도. 하하. 술도 못 먹노. 짠. 아까 말했던 그 기금 얘기죠. 택시 운행 건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면허를 매입해라. 진짜 저건 좀 난 아닌 것 같아. 딴 데서 돈 벌어서 매입을 해. 왜 택시에서 돈 뜯어서 택시 면허를 가져가려고 그래. 자율주행 택시는 시대의 흐름.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참 다른 나라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래요. 테슬라 무인 자율주행 영상이네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건너니까 멈춰. 그러다가 다 건너니까 지나가고. 와, 대단한 게네요. 이거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대충 읽고 넘어가 볼게요.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뭐 개인 택시도 그렇지만 법인 택시에 대한 뭔가 출구 전략도 있어야겠죠. 미국, 중국 자율주행 택시 빠르게 늘어나. 한국은행이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 소각하는 방안을 담은 택시 산업 구조 개혁안을 냈다. 한국은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거세. 우버로 대표되는 승차 공유 안 되고, 자율주행 택시도 막힐 경우 혁신이 져야 된다. 꼭 혁신이 좋은 것만 아니지만은 꼭 우리가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택시부터, 자율주행 택시부터 개발을 하라고. 이런 것부터 고민하지 말고, 이것도 같이 고민해야죠. 나중에 고민할 건 아닌데. 한국은행이 택시 산업 구조 개혁안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누구들이 뭐든지 나서는 거요. 자율주행 기술 상위 20인의 기업이 미국이 14개, 중국 4개, 한국, 영국 1개.
현대 기아차가 그래도 꽤 잘 나가지 않나? 전기차까지는 참 잘 따라갔는데 자율주행에서 깽깽 하고 있어요. 타다금지법 20년에 공유서비스 막혀 있고요. 장애인용을 제외하면 94%가 전통 택시다. 다른 나라 10몇 프로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거죠. 개인택시 규모가 48,000명. 영세한 개인택시 규모라는 게 뭐야? 가난한 개인택시라는 거야? 2억짜리 재산인데 가난하다는 거야? 뭐야?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승차 공유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을 마련한다. 예를 든 게 택시 요금의 10% 혹은 탑승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부도 일부 지원해가지고 기금 마련해서 그걸로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한다는 거죠. 택시 요금이 10%면 나 같은 경우나 한 달에 막 60만원, 70만원 돼야 돼. 건당 1,000원? 야, 님이 씨발 건당 1,000원 수수료 부과 생각하지 말고 골목이랑 번화가랑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 합승 경유 이런 거 추가 요금이나 좀 부과해라 이 개새끼들아. 하여튼 우리는 그냥 개돼지요. 호주에서 했던 방법하고 비슷한 거래요. 이게 기금 마련해가지고 하는 게. 서울 1억 2천 4만 9천. 우와, 서울이 제일 많죠. 모두 시가로 따지면 5조 8,900억. 호주가 시세의 39% 수준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점? 39%밖에 안 쳐준다고?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서울 택시 다 살리면 5조 8,900억인데 호주 수준으로 하면 2조 3천억이 필요하다. 한 40% 정도니까. 저러면 난리 나는데? 개인 택시를 다 들고 일어나는데? 택시 총파업 나오나요? 재밌겠네. 돈 법시다. 모르지. 나도 그때 개인 택시 하고 있어가지고 총파업에 동참할지. 적셔. 좋네. 나 대신 이런 표도 다 만들어 놨고. 이건 아까 봤던 전통 택시 비중이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좀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중에 자율주행 차 기업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래요. 상위 20개 중에. 자율주행 택시가 비용이 낮으니까 소비자는 좋죠. 저놈의 소비자들은 참 생각해줘. 우리 택시들은 전혀 지금도 생각 안 해주면서. 택시 면허를 좀 속아갈 필요는 있지만 저렇게 쫓아내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어찌 보면 택시 면허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돈 주고 산 건 아니죠. 이게 돌고 돌면서 자산이 돼버린 거지.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기사들의 자산으로 벌써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공산당이었다면 나 너희들한테 판 적 없는데 다 갖고 와 이래버리겠죠. 이제 지금 이제 개인 택시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초에
개인 택시 면허를 거래가 안 되게 만들었어야 돼. 만약에 만개를 뿌렸다. 뭐 오랫동안 법인 택시 일한 사람들, 경력 높은 사람들, 뭐 무사고인 사람들 만개를 뿌렸어. 거기서 1000명이 뭐 더 이상 택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거나 돌아가셨거나 뭐 이러저러한 경우로 택시를 그만둔 상황이 됐어. 그럼 그 1000개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야지. 그 다음 2순위로 뭐 오래 일한 사람, 무사고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넘겼어야지. 이걸 내비둬 버리니까 개인 간의 거래가 돼버린 거죠. 개인 간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제가 22살, 21살 때 한 2천만 원, 2,500만 원 했을 거예요. 그게 한 20 몇 년 만에 몇 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6배고, 광주 같은 경우 6배, 7배? 근데 저는 이건 정부가 초반부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돈 주고 산 면허가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걸 거래가 되게 만들었냐 이거지. 차라리 거래가 되게 만들지 말고 지금처럼 양수교육 같은 걸 시험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남아있는 개인 택시 면허가 100개 있다. 그럼 시험 봐가지고 뭐 필기, 실기, 뭐 인격, 소양 시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인성검사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상위 100명에게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돌고 돌게 만들었어야지. 그걸 냅둬버리고 거리가 되게 만드니까 지금처럼 난리가 나버린 거죠. 물론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 제 얘기 듣고 뭐 누군가가 다르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몇십 년간 이어온 방식이기 때문에 기사에 보시다시피 기사들의 자산으로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원가 비교 1,500원, 900원 3분의 2 가격이네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좋죠. 싸니까. 이것들이 여기는 댓글 안 지웠네요. 근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죠. 이걸 왜 기금으로 하냐. 자연스럽게 도태될 업종인데 자기들 세금을 하지 마라 이거죠. 야, 기금도 택시한테 뜯어서 택시 산다는데 누구들이 왜 지랄이냐. 누구 세금으로 한다고 하냐. 기존 택시를 변경해주면 되지 무슨 매입이냐. 이게 제 생각도 저거였죠. 개인 택시들은 차를 개조하거나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사서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른 방식으로 했나 봐요. 자율주행 돌리면 개인 택시 대박인데. 놀고 먹고 관리하고 돈 버는 거니까. 면허 가격을 왜 인위적으로 나라가 방어하려고 할지? 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기사나 뭐 이런 거랑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시 면허를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고 산 거라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택시 면허 산 사람 중에 아 이거는 오를 거야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나이와 이런 상황에 때문에 택시에 진입을 한 거고, 여유가 있든 대출을 받아서 산 거지 뭐 투자 상품으로 20년에 7배 오른 게 투자 상품으로 매력은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패스.
택시 기사들을 도태시키면 되는데 왜 그걸 나라 돈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거지? 한심한 소리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이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업종이어도 이런 소리를 할까요? 만약 이 사람이 생산직이야. 근데 생산직도 조만간에 큰 바람이 불 거예요. 로봇들이 대체를 하는. 지금처럼 로봇이 뭐 영접하고 그냥 날아가고 제자리 가고 이게 아니라 옵티머스 같은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율주행보다는 좀 더 있겠지만 그때도 저런 소리를 할까요? 만약에 저 사람이 생산직이라면 그럼 인정. 그때 돼서 아니 나 생산직인데 내가 알아서 도태되면 되는데 왜 그걸 너희들이 나라 돈으로 보조해 주려고 하냐? 이런 댓글 달면 인정해 줄게요. 회원 211485566 씨발라마. 사람들 일자리를 뺏으면 그냥 기존 택시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주행 택시 면허를 허가해주면 되지 굳이 택시를 뺏어서 독점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말도 맞아요. 왜 독점을 하려고 할까요? 택시 하던 사람들에게 사업권을 주면 되는데. 그러네. 저 말도 맞네. 개인 택시들은 그렇게 하면 개조해서 하면 되고 법인 택시들도 어느 정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굴릴 수 있게. 괜찮네. 오,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도 협동조합 하나 만들면 되지. 제키 자율주행 택시 조합. 작샤. 괜찮은데? 저 양반 좋은데? 택시 단가? 그러게 되면 다들 살겠죠? 개인도 법인도. 법인 회사만 죽어나겠네. 그동안 많이 처먹었어. 아주 좋은 정책이다. 왠지 비꼬는 느낌이에요. 치킨집, 카페, 빵집, 식당 폐업 속출하니 기금으로 사주라. 농민과 의민도 못 살겠다 하니 모두 기금으로 사들여라. 비꼬는 소리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까 그 사람처럼 본인의 그런 직업이나 사업이 이런 상황이 곧 닥쳐도 저런 식으로 비꼴지 궁금하네요. 라이솔, 개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외에 일들과 형평이 맞아야 한다. 그렇죠. 형평성이 맞아야죠. 댓글 읽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기사보다. 자율주행 택시가 버스 타라. 자율주행 사고 내면 누가 책임지냐. 뭐 이런 거 고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든 버스든 화물이든 나오면 저런 건 다 정해놓고 하죠. 자율주행차에 사고 났다고 차 내다가 감옥에 가두겠어요? 그런 건 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하지. 기계로 무장된 AI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자율주행 타봐라. 아, 너무 옛날 마인드인데. 옛날 마인드지. 지금도 되게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그 우버 그 자율주행 택시가 뭐더라. 하여튼 그 회사에서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구급차를 막는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어찌 보면 인간보다 더 안전하다는 평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너무 옛날 마인드다. 저도 제 직업을 잃는다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완벽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인간보다 더 안전한 운송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람은 뭐 멍 때린다든지 실수한다든지 과속한다든지 신호위반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기계, 기계들은 AI들은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다 지키니까 바로 앞에 주황 그림을 서버리지. 우린 가버리잖아. 지금도 자율주행 택시 있다 타봐라. 네 목숨을 담보로 타봐라. 중국은 반값이라던데 우리나라는 공짜인가? 우리나라는 공짜로 했었죠. 지금도 어떤 건 모르겠는데 사고 나서 황천행 되면 그 값은 누가 어디서 줄지. 나라가 주나 보험사가 주나 아니면 제조사가 주나 아무튼 난 공짜라도 절대로 안 탄다. 나중엔 타기 싫어도 타게 될걸요. 한 5년 10년 뒤에는 대부분이 자율주행이 될 거고 일부만 전통 택시가 되는데 비싼데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건가.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저것도 참 이기적인 댓글이야. 아무것도 아닌 댓글 같지만 되게 이기적인 댓글이야. 빨리 쳐 나와라 이거지. 다 뒤지고 짜증나. 아따 나와버렸다. 아따 씨발 전라도네. 레이몬드 적셔. 지들이 책임질 일은 쏙 빼놓고 국민보고 택시 요금에다가 기름 붙여서 면허 사락한 애는 경상도 아니야? 아따는 뭐고 사락한 애는 뭐야? 승객들 주머니 털어서 한다. 그걸 정책이라고 포장한다. 얌체들이야. 그거 맞죠? 만약에 건당 얼마든 아니면 매출의 10%든 걷어서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면허를 사게 된다. 그러면 택시 요금 다시 올리죠. 그러잖아. 700불에서 70을 내야 되는데 추가로 그만큼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10%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안 그러면 못 하는데? 아니면 반반 나눠서 5% 올리고 5%는 승객이 5%는 기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요금을 5% 올리는 거지. 결국 승객들도 주머니 털리죠. 무조건 택시 회사나 기사들만 털리진 않죠. 하느니 향후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대비해 개인 택시 면허를 공금으로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단다. 앞으로 사회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쇠락하여 사라지는 직업군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죠. 생산직도 그렇고 버스, 택시, 화물 그리고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뭐 보험, 상담원 등등등 사라질 직업들이 아주 많죠. 내 친구 하나도 이제 보험 쪽 하고 있는데 상담을 AI가 해버린대요. 아주 먼 미래에는 AI나 로봇이 모든 일을 다 하니까 인간들은 놀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 먼 미래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거든.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해보는 세대야. 아, 그러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같이 경험하는 세대지만 저런 AI나 이런 로봇 등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또 세대네. 득은 별로 못 봤는데. 그러네. 모든 경우에 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우선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느니 이런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인가? 제 생각도 적어요. 한국은행이 왜 나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권한이 있나? 한국은행이? 돈 들어가니까? 아, 씨발, 세상에 돈 안 들어가니 뭐가 있어. 뭘 해도 다 돈이 들어가지. 그럼 한국은행이 짱이네? 대통령 위네? 나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 왜 한국은행이 나서는가?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표 떨어질까봐 이런 말을 못 한다고. 근데 한국은행은 대통령이 지목하나? 하여튼 뭐 국민 투표로 선출되진 않죠. 그러니까 네가 대신 질러라 이건가? 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 저번에 이런 기사 이제 처음 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얘들이 왜 나서지 하다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말 못해. 이게 파급이 어마어마하거든. 택시에서 버스 화물까지 다 퍼져버리니까.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사람들 누군지도 몰라. 국민 투표를 뽑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총 떼매는 건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 진짜 이유는 모르겠죠. 한국은행 자율주행에도 안심해도 됩니다. 뭐라고? 자율주행 글로벌 20위 순위에 한국 기업 한 개가 있는데 그 기업이 테슬라보다 순위가 월등히 높음. 테슬라가 20위고 한국 기업이 11위. 저거 리얼이요? 말이 돼?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거의 1등인데 한국 기업이 11위라고. 그럼 20위는 저렇게 자율주행을 출시하고 돈 벌고 있는데 지금 돈 받고 하잖아요. 11위는 뭐하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오토노머스 에이지 A2G 씨발 뭐야? 오토노머스 A2G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테슬라보다 월등히 높은 자율주행 기술이 있음. 글로벌 순위를 발표한 것이 가이드하우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곳입니다. 야 씨발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곳이라는 얘기는 왜 하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믿을 만한 곳입니다 해야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곳에서 발표한 순위를 보라고. 지금 한국이 11위고 테슬라가 20위다 이 소리를 하는 거요? 뭐 하는 자식이요 저거? WHKD에 저 키보드 자판 쳐봐라. 이름 뭔가. 여러분은 테슬라 글로벌 자율주행 순위가 20위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테슬라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앞하고 뒤하고 말이 너무 달라서 이 사람 뭔지 모르겠어. 앞에는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해놓고 너 이거 믿니? 이러고 있네. 말도 안 되죠. 지금 테슬라가 거의 자율주행 1등이라고 봐야죠. 웨이모나 이런 애들 레이더랑 라이더랑 겁나게 달아가지고 카메라까지 달아가지고 막 그 연병을 하고 있는데 차값도 몇 배 비싸고. 아직까지 테슬라는 사고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잘한 오류는 있었지만 웨이모나 이런 애들은 벌써 사고도 몇 번 있었고 막 큰 사고가 안 나서 이슈가 안 된 거지. 이 사람의 본심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안심하라는 걸까요? 안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은행 로봇 도입되니 창구직원 없애자. 수술 로봇 도입되니 의사면허 소각하자. 다 똑같은 소리. 그러게 될 것 같은데요. 먼 미래지만 지금 은행들 거의 다 많이 없어지고 있죠. 은행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어디점 있는데 그만큼 직원도 줄어. 왜냐면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1,000원 저금하려고 은행에 가가지고 종이 쓰고 창구 직원한테 주고 막 그랬거든. 요즘 누가 1,000원 저금하지도 않지만은 막 공과금 내고 적금 넣고 뭐 보험 넣에 대출 안에 막 은행에 사람들 엄청 많아거든. 막 줄 서고 요즘에 한산해요. 그래서 창구 직원들도 되게 많이 줄었고 대부분 365 코너 이용해버리고 문 닫는 지점들도 되게 많아. 은행 같은 경우는 벌써 은행은 그렇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AI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AI가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닐 수도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로 스마트 뱅킹을 많이 해버리니까. 옛날 텔레뱅킹 때는 뭐 그렇게 많이 효과는 없었는데 스마트 뱅킹이 컸지.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해버리니까 은행 업무를 뭐 세금 내고 돈 보내고 돈 받고 다 해버리니까 은행은 벌써부터 많이 줄었고 수술 로봇 이거는 영화 아직까지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죠. 너무 예민한 작업이라 뭐뇌 수술 같은 경우라든가 뭐 다른 뭐 간이나 이런 것도 미세한 실수로도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생명이 달린 그런 부분은 쉽게 못 건드려. 영화에서는 참 잘하던데 그 연예가는 또 현실이 되겠죠. 50년 100년 뒤쯤에는 이 다음에 또 이런 기사든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금 바가지 요금 지긋지긋했다. 이것스 등장. 이게 자율주행이죠. 바가지 요금. 참 사람들 우리나라 택시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밤 10시가 넘으면 택시 잡기 힘들다. 광주는 나만 도는데 서울은 아직도 부족한가요? 이건 좀 빠르게 그냥 훑어볼게요.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전동택시가 94%다. 서비스 품질도 격차가 생긴다. 오래 기다리거나 불법 콜비, 난폭운전, 바가지 요금 사라지지 않는다. 그 확실한 거니? 요즘도 다른 건 모르겠어. 뭐 난폭운전이 있을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바가지 요금이 많다고 사라지지 않아? 불법 콜비는 뭐야? 저런 거 물리면 사람들 바로 신고할 건데. 물론 규제 완화와 기사 보상은 함께 가야 되겠죠. 진입 규제를 풀리면 문제가 많아질 테니까. 기사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장치도 필요하죠, 당연히. 이 부분은 뭐 호주 같은 부분은 개인 택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인 택시의 생계 보장은 어떻게 해줄지 궁금하네요. 나 몰라라 할까요? 나 법인인데 나쁜 새끼들. 법인 택시에 대한 얘기는 없어. 기금 만들어서 하자.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누구한테 조언했냐? 나쁜 새끼들. 중국은 벌써 4,000대가 운행 중이네요. 여기 공산당이니까 해야 하면 해야 되니까. 댓글이 제일 재밌어. 대중교통인 버스나 자율주행해라. 버스가 먼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지하철을 자율주행으로. 근데 지하철은 더 쉽지 않나?
버스야 뭐 이런 사고 위험도 많다고 하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진짜 순식간에 바꿀 수 있지 않나? 아, 제가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AI가 조종하기가 되게 쉬워 보여요. 죄송해요. 지하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지하철 운전하시는 기관사 분들이 보시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냥 TV에서 보는 그런 지하철 운행이 일반 우리 차량 운행이랑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어찌 보면 저희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젖도 모르는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지하철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젖도 모르는 소리 했으면 죄송합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시기상조 20년 후고 한우는 쓰지도 못하는 10원 50원 없어요. 20년은 너무 멀리 봤고 10년 후는 늦어도 10년 후에는 저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이 거의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 10원 50원 없어요. 그거 어디다 쓰냐. 어차피 만드는 돈의 가치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며. 그래서 10원짜리 또 바뀐 거고 10원 50원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 요즘은 100원 이하는 100원도 돈으로 안 보지만 100원 이하는 돈도 아니지 않나. 자율주행 좋은 기술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도로의 차들이 100% 자율주행 차라야만 된다. 만약 인간과 같이 다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것도 좀 구시대적인 생각이죠. 지금 미국, 중국 같은 경우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아니죠. 근데 일반 차들 사이에 자율주행이 같이 다니고 있죠. 지금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굴에서 살다 왔어? 물론 저도 자율주행이 나오는 걸 원치는 않죠. 내 직업이 사라지는데.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는 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이딴 소리 하기 전에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소속 차량부터 자율주행으로 바꾸고 나서 말해라. 그런데 소속 차량이 자율주행 바꿔서 뭐하게. 손님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도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도 가능하죠. 테슬라 FSD 기술이 있는 차로 서울에서 부산 자율주행 해놓고 갈 수 있을걸요? 안 되나? 몰라. 하여튼 지금도 가능할 거예요. 중국, 미국에 뒤처졌다는 이유, 그게 시류라는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말았다 하는 정신 나간 정책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저도 이거를 약간 공감해요. 기술은 개발을 안 하면서 중국 하고 있어, 미국 하고 있어, 우리도 해야 돼, 이 소리로밖에 안 들려가지고 기술부터 개발을 하세요. 자빠져 자는 것들 천지겠네. 구토하고 가버리면 키키키. 이거 택시기사다 이거. 이거 분명히 택시기사다. 오바이트 하고 자빠져 자다가 안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취해가지고 안 일어나가지고 아침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겠네. 한 건 하고 끝날 수도 있겠어. 아 그럼 요금이 올라가겠구나. 근데 요금 올라가 봤자 뭐 시간 요금 분당 200원밖에 안 올라가는데 노는이 그렇게 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거 분명히 택시기다. 오후 3시 출근하기 전에 보셨구만. 제발 좀 해줘. 바빠 죽겠는데 50km로 가봐. 옆에서 오토바이 막 들어오고 술 먹고 자고 차에 오바 타고
얘도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아까 말했던 거 저거 좀 급해 죽겠는데 자율주행 택시를 탔어. 빨리 가달라고 해도 절대 안 가거든. 기계는 그 말 절대 안 듣거든. 막 꼴먹으러 가고 아슬아슬하게 신호 지나서 가고 새벽 같은 경우 위반해서 가고 자율주행은 절대 안 하거든. 규정속도 맞춰갖고 가버리거든. 60도로 60 지켜버려. 30도로 30으로 가버려. 어린이 보고요. 계속 30으로 가버려. 돌아버린다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달이 요즘 난리여가지고 오토바이 뭐에 장난 아니겠죠? 배달도 드론 배달 얘기 나오고 있죠. 참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 나르는 차 있다는 거 아시죠? 비행차 나왔어요. 몇 억 한다는데 예약이 벌써 꽉꽉 찼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 이렇게 뛰어갖고 윙 가버려. 장난 아니야. 나도 돈 있으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버스를 자율주행 하면 되지 왜 택시를 자율주행 하냐? 택시기사 먹여 살리려고 국민들을 삥 뜯냐? 얘도 택시기사 같은데. 버스는 아마도 몇 년 안에 될 것 같고 택시도 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조금 약간 구시대적인 생각. 택시기사 먹여 살리려고 국민을 삥 뜯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 직업을 없애려고 시대에 발맞춰 가려고 삥 뜯는 거죠. 왜 삥을 뜯는지 모르겠어. 누구들 돈으로 사. 아니면 그 업체한테 사라 가든지. 에휴, 다 먹었네. 짠. 하나 더 있지롱. 뿅. 네, 새로 술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원래 보통 2개 먹고 자니까 벌써 녹화가 1시간이 넘어버려가지고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우리가 시대에 너무 뒤처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 택시는 언젠가는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고 그게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그걸 몰랐던 것이 뭐 지금 추세를 보면 5년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장악되려면 10년 정도는 있어야겠죠. 어차피 처음에는 일부만 돌릴 거고 실험하고 이래저래 할 거니까.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은 원래 그랬죠. 개인 택시들은 차량을 교체를 하고 법인도 본인들이 차량을 교체하든 아니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주 사례를 보니까 또 개인 택시보다 좀 불안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 댓글처럼 왜 한쪽에서 다 장악을 독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개인 택시들은 차량 교체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법인 기사들도 어느 정도 나라의 뭐 무이자 대출로 그런 자격을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차는 있어야죠. 지금 택시가 너무 많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감차는 있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들어올 방식의 자율주행 택시고요. 너무 벌써부터 고민하지 맙시다. 겁내하지도 말고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법인 기사들이 제일 걱정이지 개인 기사님들이나 법인 사장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죠. 저 같은 법인 기사들이 제일 걱정이죠. 아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는 안 된다는 거. 최하 5년, 10년이라는 거. 지금부터 5년이면 2030년. 진짜 빠르면 그때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합시다. 너무 놀지 마세요. 돈 버세요. 나가서 돈 벌어. 이거 보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 아, 술이 취해. 하나 먹었는데 왜 취하지? 하여튼 언젠가는 다가올 자율주행 택시 시대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 지금 생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 뿅. 아, 마무리가 되게 허접하다. 아, 중간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쵸? 술이 약간 올라왔어. 아우 씨발 하나 먹었는데 왜 올라오지? 다들 고생하십시오. 뿅.